그러니까 템포럴 브랜치라고 해서 제일 위쪽으로 가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제가 파란색, 초록색으로 이렇게 좀 하늘색 같은 걸로 해놨는데 안면신경이 요 귀 뒤에서 나와서 귓볼 아래쪽으로 돌아가지고 이렇게 5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귀뒤 사각턱 할 때 은근히 좀 손상을 받는 게 또 안면신경이기도 해요. 막 땡기면서 끊어지지는 잘 않아도 그런 경우가 간혹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신경이 이렇게 가는데 이마 쪽으로 가서 프론탈리스 머슬에 주로 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경이 요 앞을 따라가요. 그래서 이마 쪽으로 간다. 그래서 요 부위를 딱 보면 생각나는 게 있어야죠. 아, 요 부위?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주로 뭐 하는 데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거 뭐 하는 데죠, 여기? 여기가? 저희가 광대 수술할 때 절골하는 부위예요. 그래서 이 그림은 조금 이렇게 뒤쪽에 그려놨는데 실제로 이 신경의 주행 방향은 약간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뭐 랜드마크를 뭐 여러 개로 하는데 뭐 눈가에서 한 1, 2cm 뭐 구렛나루 앞쪽에 여기 여기 머리카락 나는데 요 앞에 요 눈썹 사이 여기서 그 3분의 1 지점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선생님들마다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그림처럼 뒤쪽에 있지는 않고 조금 앞쪽으로 가요. 그래서 이 아치 쪽에서 이 앞쪽에 절골이 되거나 어쩌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앞쪽으로 플레이트를 받거나 그럴 때 주로 이 신경이 이렇게 당겨서 여기를 끊는 선생님은 거의 없고요. 이렇게 막 좁은 공간에서 보려고 이렇게 당기다 보면은 이 신경이 스트레칭이 돼요.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멍청해져요. 그러면 아까 말한 뭐 엑소노트메시스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생기면 좀 기다리면서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뭐 한 1년 정도 지나면 대부분 돌아와요. 그래서 이걸 끊어먹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진짜로 완전히 끊어진 사람은 지금까지 딱 한 명 봤어요. 근데 그거는 수술해서 끊어진 게 아니라 뭐 어디 다쳐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템포랄이랑 자이고마틱 브랜치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약간 여기도 보면 약간 여기서 합선이 일어나듯이 막 지들끼리 막 만나고 그래요. 그래서 얘가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로 가는 애가 격가지를 내가지고 얘가 움직이고 막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어쨌든 눈을 감는 근육인 이제 오비큘라리스 오큘라이 머슬이 이렇게 쫙 있어요. 동그랗게. 그러면 얘가 다치면 자이고마틱 브랜치가 다치면 눈이 안 감겨요. 그래서 감아보라 그러면 한쪽은 이렇게 찌그러지면서 감기는데 한쪽은 실눈 감기듯이 이렇게 감겨요. 보여드릴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아야 되는데 이렇게 감겨요. 그래서 눈이 살짝 실눈 뜨듯이 떠요. 그래서 그런 경우 잘 때 보면 알아요. 한쪽 눈은 감고 있는데 한쪽 눈은 반쯤 뜨고 있어요. 그게 요 자이고마틱 브랜치가 다쳤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그 다음은 자이고마틱 부칼 브랜치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이고마틱 브랜치랑 부칼 브랜치랑 이렇게 같이 또 이렇게 곁다리로 이렇게 하나로 가는 경우도 따로따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도 막 기형이 있어서 중간에 지들끼리 만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런 근육이 이제 관여하는 게 우리가 광대 체부 쪽에 절골할 때 이제 그러니까 손상받기 좋은 자이고마틱 브랜치랑 이렇게 자이고마티쿠스 메이저 마이너 머슬 이런 근육들 그 다음에 입꼬리 부칼 브랜치가 있으니까 뭐 리스토리어스나 뭐 이런 근육들 이런 입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손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칼 브랜치가 다쳤는지를 제일 여러분이 쉽게 보는 방법은 아까 보여드렸던 코 벌렁벌렁이에요. 이거 보이세요? 뭐 이런 거랑 코 벌렁벌렁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면 이 부칼 브랜치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뭐 입을 이렇게 해본다든가 이렇게 해본다든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해보면서 우리가 검사를 하게 돼요. 그 다음은 자이고마틱 부칼 맨디블 뭐 브랜치 이렇게 해서 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칼하고 자이고마티쿠스 마지널 맨디블라 브랜치가 이렇게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서 또 입술, 부칼 브랜치는 주로 입술에 이제 근육에 이렇게 입을 오 하는 이런 근육에 주로 분포를 하죠. 이것도 굉장히 쉬운 방법이에요. 오 했을 때 요 입이 동그랗게 대칭적으로 잘 되면 크게 문제 없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손상받는 게 맨디블라 브랜치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사각턱 수술하다가 여기를 과도하게 당겨서 또는 여기 피가 많이 나면서 지혈을 한다고 하면서 주변에 열화상을 입어서 또는 귀뒤 사각턱 한다고 여기를 벌려서 당기다가 보니까 요 신경이 손상을 받기가 좋아요. 근데 사실 그런 경우도 사실은 흔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보면은 우리는 골막을 들어서 수술하고 골막 위에는 근육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근육 사이로 요 근육 위로 뭐 근육 사이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다치기는 굉장히 좀 힘들어요. 근데
피가 많이 나거나 그런 경우에는 다칠 수 있고, 또는 뒤뒤로 사각턱을 해서 요거를 뭐 엄청 당겨대거나 그러면 일시적으로 손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가장 많이 이제 손상받는 게 입꼬리 내림근이라고 해서 이거죠, 이거. 그래서 요런 거랑 이거 그러니까 디프레서 라비 인피리오 수술이라고 그래가지고 한국말로는 입술 내림근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랑 입꼬리 내림근이랑 요 두 가지들이 이렇게 매지널 만디블라 브랜치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각 근육마다 이렇게 부칼도 연결을 받고 마지널 맨디블라도 받고 이런 식으로 달라요. 하나만 연결받는 게 아니라 아까 보시면 요런 경우 입술에 관여하는 근육은 부칼 브랜치도 일부 영향을 주고 자이고마틱 브랜치도 일부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근육이 하나의 신경에 이렇게 지배받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코디네이션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신경이 많이 다치지 않는 이상 특정 표정에서만 이상해지는 경우가 생기고, 딱 이렇게 여기구나 라고 하는 정도로 딱 나빠지는 경우는 그렇게 또 흔치도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입꼬리 내림근은 이제 맨디블라 브랜치랑 부칼 브랜치랑 같이 영향을 받는다, 그 얘기죠. 여기 입꼬리 내림근은 부칼 브랜치랑 마지널 맨디블라 브랜치랑 이렇게 해서 두 개가 같이 영향을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도미넌트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도미넌트예요. 그래서 손상을 받았을 때 티도 안 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조금만 손상받아도 완전히 마비처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구분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칼 브랜치, 플라티스마 머슬을 이렇게 당겨주고 수축하게 하는 목근, 이거를 움직이게 하는 게 서비칼 브랜치예요. 이거 역시도 사각턱 수술하거나 아니면 귀뒤 사각턱 수술할 때 뒤에서 살짝 손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됐을 때 요 상황을 보셔야 돼요. 요게 가만히 있을 때, 요게 이제 눈을 감으려고 했을 때,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요 모습이면 사람들은 입이 여기가 삐뚤어졌어요 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다쳤다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떨어진 쪽이 다친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으려고 눈을 감았는데도 얘는 눈이 안 감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보면은 입꼬리가 안 올라가죠. 웃으려고 웃어도.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진 쪽이 손상받은 쪽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이건 실제로 제가 봤던 환자분 모습인데, 이쪽으로 여기가 되는데 입꼬리 내림근이 움직이는데 여기는 안 움직여요. 이쪽이 손상받은 부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입을 동그랗게 마는 건 되죠. 그러면 이거는 부칼 브랜치는 괜찮다. 그러면 결국 여기가 조금 약한, 톤이 약해진 거라서 마지널 만디블라 브랜치가 좀 약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한 4개월 지나니까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져요. 그래서 점점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많이들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게 3차 신경이에요. 이제 3차 신경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얼굴의 감각을 담당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얼굴의 운동을 담당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손상을 받아서 문제를 느끼고 하시죠. 근데 운동신경이 다치는 건 상대적으로 굉장히 빈도가 낮아요. 뭐 제 경험으로 보면 운동신경을 문제가 됐다라고 저한테 뭐 오거나 제가 경험해 본 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한 20명 중에 한두 명이 운동신경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20명 중에 한두 명. 그 다음에 나머지 18명, 19명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감각신경이에요. 근데 감각신경은 사실 의사들은 크게 많이 신경은 안 써요. 왜냐면 재생이 워낙에 좋아요. 감각신경은. 운동신경은 재생이 굉장히 더디고 이제 뭐 그런 반면에 감각신경은 굉장히 빨리 회복이 되고 좋게 거의 다 회복이 되고, 설사 이렇게 신경이 회복이 안 된다고 해도 주변에 있는 옆에 있던 다른 신경들이 이렇게 도와줘서 감각을 어느 정도 회복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3차 신경이라고 해서 트리저미널 러브라고 일단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럼 왜 이름이 하필 3차냐? 이러면 저희가 V1, V2, V3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걸 영어로 트리저미널 러브라고 하는 게, 이 안에서 트리저미널 러브라는 게 뇌신경에서 이렇게 5번 신경이에요. 이게 저희가 이제 뇌신경을 외울 때 뭐 후시동도, 삼회얼전 뭐 이런 식으로 외우거든요. 그래서 5번째 뇌신경이 트리저미널 러브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5번 신경, V라고 하고,
그래서 트리저미널 너브가 뇌에서 이렇게 나온, 뇌 신경에서 하나 나온 다음에 트리저미널 갱글리온이라고 해서 여기서 한번 이렇게 신경절을 만들어요. 그래서 마치 고속버스 터미널 같은 애예요. 그래서 고속버스 터미널 같은 애에서 모였다가 이제 경부선, 호남선, 뭐 이렇게 강원선 뭐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V1, V2, V3로 나뉘는데 V1은 우리가 옵살믹 디비전이라고 해요. 눈 쪽으로 가는 신경. 그 다음에 V2는 맥실라리 디비전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V3는 맨디블라 디비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큰 신경 가지로 뇌신경을 뚫고 뇌뼈를, 머리뼈를 뚫고 이제 얼굴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머리뼈 안쪽에 있을 때는 센트럴 타입이라고 하고 이쪽 바깥으로 나가면은 페리페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안쪽은 중추성 3차 신경이라고 하고 바깥쪽은 그 페리페리, 뭐라고 그러죠? 말초성 3차 신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일단 먼저 V1 옵탈믹 브랜치 눈신경 가지를 보면 이렇게 쭉 나가가지고 수프라 오비탈 러브, 그 다음에 수프라 오비탈 러브, 트로클리아 너브 이런 것들로 나가요. 그 다음에 코로 가는 신경이 또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 가고요. 그 다음에 맥실라리 디비전에서 이렇게 나간 다음에 인프라 오비탈 러브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알베올라 너브, 이렇게 치아의 감각을 담당하는 이런 신경으로 나뉘게 돼요. 그 다음에 맨디블라 디비전은 이렇게 밑으로 뭐 포라멘 오발레라고 하는 이런 구멍을 통해서 나가요. 그래서 뭐 이런 신경 나가는 구멍도 이제 저희들 해부학 공부할 때 항상 시험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V1은 눈뼈 안쪽에 있는 수피리어 피셔라고 해서 이렇게 동그라미처럼 빵꾸난 데가 있거든요. 그 빵꾸난 데 수피리어 피셔를 통해서 나가는 게 V1. 그 다음에 V2는 포라멘 로돈둠이라고 해가지고 뭐 동그란 구멍으로 나가요. 뭐 한국말로는 까먹었어요. 포라멘 로돈둠이라는 애도 동그란 구멍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V3는 포라멘 오발레라고 해서 약간 타원형 구멍으로 나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가서 3차 신경절이라 하나, 둘, 셋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맨디블라 디비전은 이렇게 나가가지고 혀로 가서 혀의 감각을 담당하기도 하고,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인피리어 알베올라 너브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그게 인피리어 알베올라 너브가 멘탈 포라멘이라고 이렇게 뼈에 구멍 난 거 있잖아요. 고기를 나왔을 때 이걸 멘탈 러브라고 해요. 그래서 사각턱 자를 때 가장 많이 다치는 게 이 인피리어 알베올라 너브랑 또 멘탈 러브예요. 그래서 여기를 가장 많이 손상받고, 그다음에 양악 수술할 때는 인피리어 알베올라 너브가 간혹 손상을 받고, 그다음에 광대 수술할 때는 인프라 오비탈 너브가 간혹 손상을 받고, 그다음에 이마 거상이나 이런 거 할 때 수프라 오비탈 너브가 간혹 손상을 받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경을 손상을 받는다. 근데 얼굴이 수술하고 나서 아프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인터넷 막 찾잖아요. 그러면 3차 신경통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는데, 3차 신경통이라는 게 뭐 별다른 건 아니고요. 이렇게 신경이 다쳐서 생기는 통증 증상을 말해요. 근데 센트럴 타입은 대부분 수술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감염, 뭐 바이러스 감염이나 뭐 이런 열이나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감염병에 의해서 주로는 발생하고, 이 페리페랄 쪽은 이 말초 3차 신경 손상은 주로는 수술이나 외상에 의해서 생겨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신경이 구분이 된다. 그래서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3차 신경, 요 뇌신경 쪽은 머리뼈 안쪽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수술로 다치기에는 굉장히 힘들고, 만약에 수술로 요 센트럴 타입의 요 신경이 다쳤다 하면 거의 사망하는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다칠 정도면 이 안에 뇌혈관들이나 뇌가 다쳤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센트럴 타입의 손상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수술로 인해서. 근데 페리페리 타입의 그 손상은 간혹 발생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신경이 나오는 이제 감각을 표시를 해보면 요 위가 이제 코까지 해가지고 V1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할 때 여러분 전신 마취도 하고 부분 마취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부분만 마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마를 수술할 때는 여기 두 군데만 마취해 놓으면 요 뒤로는 감각이 다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리저널 블럭이라는 걸 저희가 또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걸 이제 감각이 어떻게 지배받는지를 알면은 내가 어디 수술을 해야 되고 어디를 절개해야 될 때 어디를 주로 마취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피부 쪽에서의 감각을 담당한다. 그걸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그림이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본인이 어디가 아파. 수술을 하고 났는데 나 여기 괜찮았었는데 아프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아프니까 도대체 나는 뭐야? 어디가 다친 거야? 왜 다친 거야? 이런 생각을 할 때 의사들도 똑같이 그런 고민을 해요. 그러면 이제 마치 형사 콜럼보 마냥 단서를 찾는 거죠. 어떤 수술을 했어요? 이런 수술을 했어요. 광대 수술을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CT를 한번 찍어 봅시다. 그러면 절골한 라인이 어디야? 그러면서 어딘가를 딱 보고, 아, 그럼 여기구나. 그럼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러면 어디가 손상받을 가능성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환자분한테 묻는 거는 만졌을 때 어디가 아파요? 그 부위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위를 보면은, 아, 이게 뭐 V1이냐 V2냐 어디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의 원인하고 해부학적인 위치랑 받은 수술이랑 매칭을 시켜서 어디가 손상됐거니 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뭐 인터넷으로 여러분이 서칭해가지고 할 수 있는 단순한 과정은 아니에요. 이미지 자료 CT도 필요하고 실제 환자의 피부에서의 어떤 느낌인지 어디가 아픈지 양상은 어떤지 이런 것까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새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여러분들이 자가진단을 자꾸 인터넷 뒤지면서 하려고 하시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의사들이 한두 마디로 괜찮다 좋다라고 성의 없이 말하는 것 같지만 나름의 그 배경에는 굉장히 많은 백데이터를 가지고 환자분한테 한두 마디를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고서는 저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진 마세요. 왜냐면 그렇게 한마디 하기 위해서 뒤에는 수많은 생각들과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